발기부전, 언젠가부터 당신의 아침을 침묵으로 바꿔놓았습니까? 예전에는 눈을 뜨는 순간 몸이 먼저 반겨주었습니다. 별다른 생각도 노력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흐르던 신호가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었고 그것이 남자의 자신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신호가 사라지고 집안에는 묘한 정적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줄고 괜히 눈길을 피하게 되고 마음속에서는 나는 이제 끝난 걸까? 라는 두려움이 자꾸 자리를 차지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대부분 혼자서 이 문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괴로워하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겨우 입을 엽니다. 하지만 제가 언제나 드리는 대답은 같습니다. 이건 결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 때문만도 아니고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핵심은 흐름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과 신경은 마치 강과 같습니다. 강물이 제때 흐르면 논밭은 저절로 젖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러나 하류에 흙이 쌓이고 둑이 막히면 아무리 위에서 비가 내려도 물은 흐르지 못합니다. 몸도 같습니다. 하체 쪽 혈류가 막히면 자신감이 메말라 버리고 결국 삶의 활력마저 잃게 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막혀버린 이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30년 동안 비뇨기과 의사로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길을 열어주지 못했을 뿐입니다. 값비싼 약도 복잡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손끝과 하루 5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몸속에 숨어있는 3개의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관원혈, 삼음교, 용천혈. 단 5분의 지압으로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돌며 사라졌던 자신감이 조금씩 깨어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자연스럽고 안전합니다. 간을 지치게 하는 약물도 무릎을 힘들게 하는 운동도 아닙니다. 둘째,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침대에 앉아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셋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침묵을 받아들이며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흐름을 열고 새로운 자신감을 되찾을 것인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공감이 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 짧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용기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삶의 길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이며 건강과 관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이 5분 루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랫배 중심에 위치한 관원혈, 두 번째는 종아리 안쪽의 삼음교, 세 번째는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입니다. 이 세 곳은 단순한 지압점이 아닙니다. 마치 몸속에 숨겨진 발전소, 펌프, 샘물과 같아서 켜지면 막혀있던 흐름이 다시 돌고 몸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여기에 아침마다 단 1분, 발가락을 크게 벌리고 오므리는 동작을 더하면 밤새 잠들어 있던 신경과 혈관이 깨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5분 루틴입니다. 이 루틴이 왜 효과적일까요? 혈액은 산소와 영양을 실어 나르는 택배기사와 같습니다. 피가 잘 돌면 뇌와 심장, 그리고 남성 건강과 직결되는 부위까지 제때 필요한 물건을 받습니다. 반대로 막히면 아무리 좋은 호르몬이 만들어져도 도착하지 못합니다. 저는 한 환자분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호르몬은 메신저입니다. 하지만 길이 막히면 편지가 전달되지 못하죠. 흐름이 열려야 메신저가 정확히 주소에 도착합니다. 이제 우리는 3개의 스위치를 하나씩 열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켜야 할 스위치는 아랫배 중심에 있는 관원혈입니다. 이 지점은 예로부터 남성의 활력을 저장하는 핵심으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찾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배꼽에서 손가락 4개를 겹쳐 아래로 내려간 지점, 그곳이 바로 관원혈입니다.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가락 끝을 그 지점에 가볍게 대고 복부가 살짝 들어갈 정도로만 누릅니다.
너무 세게 힘을 주지 마세요. 중요한 건 부드럽게, 그리고 호흡과 함께라는 점입니다. 숨을 내쉴 때 지점을 누르고 들이쉴 때는 힘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2분간 천천히 반복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왜 중요할까요? 관원혈은 몸의 중심 발전소와 같습니다. 전류가 흘러야 전구에 불이 켜지듯 이곳이 따뜻해지면 온몸으로 신호가 퍼져나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압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아랫배가 포근해지고 마음까지 풀리는 경험을 하십니다. 저는 얼마 전 한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박노식 씨, 68세, 기계 정비, 은퇴. 인데요. 그는 늘 아랫배가 차갑고 밤마다 자주 깨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기계를 고치던 시절엔 몰랐는데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자 오히려 몸은 더 무거워지고 마음도 불안해졌다고 합니다. 그에게 저는 관원혈 지압을 권했습니다. 하루에 2분만 투자해보세요. 자기 전 따뜻한 손끝으로 아랫배를 천천히 눌러보세요. 박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뜻해지니 마음도 풀립니다. 예전엔 차갑고 답답했는데 이제는 아랫배가 포근해서 밤잠도 깊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전류가 흐르면 전구가 켜지듯 중심이 따뜻해지면 전신 신호가 또렷해집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길을 알고 있거든요. 관원혈을 지압하면 단순히 배만 따뜻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체로 내려가는 혈류가 서서히 뚫리면서 막혀있던 에너지가 풀리고 위장과 장기도 편안해집니다. 게다가 자율신경이 안정되어 마음의 긴장도 풀리죠. 그래서 관원혈은 단순한 혈자리가 아니라 몸의 중심 에너지를 켜는 발전소라 불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몇 가지를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절대 세게 누르지 마세요. 강한 통증은 몸을 긴장시키고 오히려 흐름을 막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해 몸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강도를 조절하세요. 둘째, 반드시 호흡과 함께 하세요. 내쉬며 누르고 들이쉬며 힘을 빼면 몸이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셋째,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단 하루, 이틀만 해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2주, 3주 꾸준히 하다 보면 아랫배의 따뜻함이 전신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박노식 씨처럼 아랫배의 차가움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 또는 밤마다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던 분들이라면 관원혈 지압만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랫배가 따뜻해지면 단순히 몸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함께 풀리고 자신감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단 2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침대에 누워 손끝으로 배꼽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침묵했던 아침을 깨우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켜야 할 스위치는 하체 순환의 펌프라 불리는 삼음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아리가 무겁거나 다리에 쥐가 잘 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이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음교는 단순히 다리 피로를 푸는 지점이 아니라 남성 건강의 핵심 흐름을 다시 돌게 하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위치를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 안쪽 복사뼈의 가장 높은 지점을 먼저 짚어보세요. 거기에서 손가락 4개를 겹쳐 위로 올린 위치, 정강이뼈의 뒤쪽 약간 들어간 지점이 바로 삼음교입니다. 이곳을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는 느낌이 나면 제대로 찾으신 겁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지점을 5초간 지그시 누르고 다시 5초간 힘을 뺍니다. 이 과정을 2분 동안 반복해주세요. 처음에는 약간의 통증이나 묵직한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기혈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세게 누르지 말고 가볍게 시작해 조금씩 깊이를 더해가면 어느 순간 다리가 따뜻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삼음교는 왜 펌프라 불릴까요? 하체 혈관은 논두렁 물길과 같습니다. 위에서 물이 내려와도 논두렁이 막혀 있으면 물이 골고루 돌지 못합니다. 삼음교는 바로 그 물길을 열어주는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펌프가 켜져야 다리의 혈류가 원활히 돌고 그 힘이 다시 아랫배와 하체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지점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최민수 씨, 62세, 경비원. 는 하루 종일 서서 근무하는 일이 많아 늘 다리가 무겁고 밤이면 종종 저린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삼음교 지압을 알려드린 지 열흘 만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눌렀을 때 아팠는데 며칠 지나니까 다리가 훨씬 덜 저리고 밤에 덜 쑤십니다. 서 있는 시간이 길어도 예전보다 가볍습니다. 또 다른 분은 오승현 씨 59세 자영업입니다. 그는 스트레스가 많아 늘 긴장 상태였고 밤에도 마음이 불안해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삼음교 지압을 시작한 지 2주 후 그는 달라진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해서 자꾸 뒤척였는데 요즘은 지압하고 나면 다리가 편안해지고 마음도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밤에 예전보다 훨씬 덜 뒤척이고 깊이 잘 수 있어 고맙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담을 들을 때마다 다시금 확신합니다. 몸은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길이 막혔을 때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펌프를 켜주어 흐름이 살아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삼음교의 힘입니다. 이 지점을 꾸준히 지압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양합니다. 다리의 순환이 좋아져 붓기와 무거움이 줄고 간과 신장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어 몸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또한 아랫배와 연결된 혈류가 원활해져 자연스러운 자신감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지압하는 동안 호흡을 고르게 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이완되어 긴장이 풀립니다. 삼음교는 혼자서도 쉽게 찾을 수 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절대로 무리해서 세게 누르지 마세요. 통증은 신호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둘째, 매일 꾸준히 실천해 주세요. 하루에 단 2분. 하지만 그 꾸준함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침대에 앉아 발목을 만져 삼음교를 찾아내고 호흡과 함께 2분간 눌러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지라도 어느 순간 다리가 따뜻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자신감을 향해 가는 길의 한 걸음입니다. 3번째 스위치는 발바닥 한가운데에 숨어있는 용천혈입니다. 이름 그대로 용천, 샘물이 솟아나는 곳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신경을 안정시키며 깊은 잠으로 안내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위치는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발가락을 안쪽으로 살짝 오므려 보세요. 그러면 발바닥 앞부분 중앙에 오목하게 들어간 지점이 느껴집니다. 그곳이 바로 용천혈입니다. 자기 전에 편안히 앉아 양 엄지손가락으로 이 지점을 1, 2분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묵직하지만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가 적당합니다. 용천혈은 단순히 발바닥의 한 점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신장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지점으로 봅니다. 신장은 몸의 기운을 저장하는 창고이자 남성 활력의 근원입니다. 마치 지하 깊은 곳에 숨어있는 거대한 물 저장고처럼 신장이 튼튼해야 온몸의 세포가 영양과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발바닥의 용천혈을 자극하는 것은 그 지하수를 다시 솟구치게 하는 일과 같습니다. 샘물이 터지면 메말랐던 들판이 다시 살아나듯 신장의 기운이 일어나면 몸 전체가 회복됩니다. 저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이 용천혈을 권해왔습니다. 단순히 수면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음의 불안과 긴장을 가라앉히며 아침을 새롭게 맞이할 힘을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만난 고 장명호 씨, 70세, 목수 은퇴, 또 그중 한 분입니다. 그는 은퇴 후 밤마다 자주 깨고 새벽이면 머리가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아무리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깊은 잠을 잘 수 없으니 낮에도 피곤이 쌓여 아무 일도 하기 싫었다고 합니다. 제가 용천혈 지압을 권했을 때 그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잠자기 전 꾸준히 눌렀습니다. 2주 뒤 다시 찾아온 그는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바닥 눌렀을 뿐인데 머리가 맑네요. 새벽에 덜 깨고 낮에도 덜 피곤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샘이 트이면 들판이 살아납니다. 밤이 편해야 아침이 바뀝니다. 용천혈은 이렇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발바닥으로 흘려보내고 신경계를 차분히 진정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특히 불안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자꾸 뒤척이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숙면을 통해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과 회복 호르몬이 몸을 치유하며 다음 날 아침의 활력을 보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시간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단 1, 2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반드시 편안한 상태에서 하셔야 합니다. 억지로 긴장된 상태에서 누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셋째, 매일 같은 시간, 잠들기 직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규칙적인 습관이 몸에 신호를 주어 더 빠르게 회복을 이끕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발바닥을 살짝 눌러보세요. 작고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 작은 샘물 하나가 온몸의 활력을 되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스위치까지 모두 켰습니다. 몸의 발전소인 관원혈, 순환의 펌프 삼음교, 그리고 회복의 샘 용천혈. 이 세 지점을 지압하는 5분 루틴으로 몸의 흐름은 다시 깨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스위치를 켰다면 이제 메인 전원을 켜야 합니다. 다음은 아침 단 1분으로 전신의 회로를 밝히는 방법, 발가락 신경 깨우기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 앉은 채로 먼저 양발의 발가락을 최대한 벌려주세요. 5초간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발가락을 꽉 쥐듯이 오므려 보세요. 역시 5초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려줍니다. 전체 동작을 다 합쳐도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는 12개의 주요 경락이 흐르는데 그중 6개가 발가락에서 시작되거나 발가락에서 끝납니다. 즉, 발가락은 전신 회로의 출발점이자 종착지입니다. 발가락을 깨운다는 것은 곧 전신 회로의 메인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혈류와 신경망이 다시 살아나며 온몸에 활력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저는 꼭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새 꺼져 있던 전등을 아침에 다시 켜듯 발가락을 열고 닫는 순간 전신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첫 부분에서 만났던 이정호 씨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침묵의 아침 앞에서 무력감을 호소했지만 이 1분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며 점점 달라졌습니다. 첫째 주에는 발끝이 따뜻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차갑던 발끝이 조금씩 살아나는 걸 느끼며 밤에도 잠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그는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한결 가볍고 머리도 맑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깁니다. 넷째 주에는 더욱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아침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몸이 다시 응답한다는 확신이 생겼고 덕분에 아내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몸의 회로를 다시 켜는 힘입니다. 이정우 씨처럼 여러분도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1분 동안 발가락을 벌리고 오므리고 발목을 돌려주는 것. 이 짧은 순간이 전신을 깨우고 하루를 바꿉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빛이 모여 방안을 밝히듯 짧은 1분이 쌓이면 몸은 스스로 흐름을 회복합니다. 몸의 스위치를 켜고 메인 전원을 올렸다면 이제는 그 흐름을 지켜줄 연료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기 회로도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꺼져버리듯 우리 몸도 올바른 영양이 채워지지 않으면 흐름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식단과 영양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원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셔야 합니다. 채소와 통곡물은 장을 깨끗하게 하고 혈관의 노폐물을 줄여줍니다. 둘째, 단백질은 식물성 중심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콩, 두부, 렌틸, 콩, 그리고 견과류는 혈관을 부담시키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에너지를 줍니다. 셋째, 붉은 육류와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대신 생선이나 올리브유, 참깨 같은 순한 기름을 더해주세요. 넷째, 물은 충분히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셔야 혈액이 맑아지고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식사의 시간입니다. 특히 저녁은 가볍게 그리고 늦지 않게 드셔야 합니다. 밤 늦게 무겁게 먹으면 위장은 쉴 수 없고 그 결과 숙면과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습니다. 저녁은 가능하면 해가 진 뒤 2-3시간 안에 마치고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준비하세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유재호 씨, 65세, 택시기사는 늘 밤 늦게 퇴근해 기름진 음식을 먹고 바로 잠들곤 했습니다. 그는 배는 부른데 아침엔 더 피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저녁을 가볍게, 예를 들어 곡물죽에 견과류를 곁들이라는 것이었죠. 2주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속이 편해지고 밤에 자다가 덜 깹니다. 아침에도 훨씬 가볍습니다. 또 다른 환자, 서영민 씨 58세, 회사원 야근과 스트레스로 밤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났습니다. 저는 하루에 호두 한 줌을 챙기고 저녁 식사 후 가볍게 20분만 걷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밤에 다리에 쥐가 덜 나고 마음도 한결 차분합니다.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호두 한 줌이 이렇게 다르네요. 이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몸의 흐름을 지켜주는 연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호르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호르몬은 메신저와 같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 있으면 메신저가 제때 도착하지 못합니다. 집이 어두우면 편지를 전달해도 의미가 없죠. 혈당이 안정되고 간과 신장이 가볍게 일할 때 비로소 메신저가 정확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단은 혈관을 맑히고 간과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며 호르몬 메신저가 올바른 곳에 도착하도록 돕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꾸준히 지켜나간다면 스위치로 켠 흐름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자신감의 불씨도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무거운 음식 대신 가벼운 곡물죽, 기름진 고기 대신 고소한 견과류와 생선, 그리고 물 한 잔. 그것이 바로 몸의 흐름을 지켜주는 연료입니다. 흐름을 깨우고 연료를 채웠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장애물을 치워야 합니다. 몸의 길을 막고 있는 두 적, 바로 술과 담배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무겁게 눌러오는 또 하나의 적, 바로 마음속 스트레스입니다. 먼저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한 잔은 혈액순환에 좋다는 말을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술은 간에 큰 부담을 주고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술을 마신 날은 쉽게 잠들 수 있을지 몰라도 수면의 질은 얕아지고 새벽에 자꾸 깨어납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술은 몸의 리듬을 흐트러뜨리는 주범입니다. 다음은 담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마치 수도관의 밸브를 세게 잠근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하체로 가는 혈류가 막히고 그 결과 자신감도 점점 꺼져갑니다. 또 니코틴은 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 불안과 초조를 키우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결국 담배 한 개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몸 전체의 브레이크가 되어 흐름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적은 스트레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트레스는 몸속 호르몬 신호를 혼란스럽게 하고 긴장을 풀지 못하게 합니다. 늘 마음이 무겁고 불안하면 혈류도 뻣뻣해집니다. 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채로 엑셀을 밟아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처럼 스트레스는 몸이 나아가는 길을 막는 가장 큰 심리적 장애물입니다. 이 세 가지 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답은 작은 대체 습관에 있습니다. 술을 줄이고 싶다면 저녁 술자리 대신 20분 산책을 해보세요. 걷는 동안 패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다리 근육은 펌프처럼 혈액을 돌려줍니다. 담배가 당길 때는 호흡을 활용해 보세요. 코로 3초 들이마시고 6초간 멈췄다가 9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369 호흡법을 추천합니다. 여기에 발바닥에 용천혈을 가볍게 눌러주면 흡연 욕구가 차분히 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몰려올 때도 이 방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변화를 직접 보여준 분이 있습니다. 한상진 씨 70세 은퇴교장입니다. 그는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왔고 밤이면 늘 기침과 불면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변화가 없자 결국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저는 하루에 피우는 개비를 조금씩 줄이고 대신 지압과 호흡을 병행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4주 뒤 다시 찾아온 한상진 씨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고 밤에도 두세 번씩 깨던 것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젠 밤이 무섭지 않네요. 예전에는 잠드는 게 두려웠는데 요즘은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한상진 선생님, 술과 담배를 줄이고 마음의 긴장을 조금씩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몸의 흐름이 편안하게 살아나고 밤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흐름을 막는 두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 작은 대체 습관 하나가 몸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술잔을 내려놓고 담배 대신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그 순간 이미 브레이크는 풀리고 몸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법은 알겠는데 꾸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는 30일 회복 루틴을 드리려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체크하면서 실천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로드맵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루틴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은 채로 하시면 됩니다. 발가락을 최대한 벌려서 5초 유지, 그리고 다시 오므려서 5초 유지. 그 다음엔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려주세요.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번엔 저녁 루틴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단 5분만 투자해보세요. 첫째, 배꼽에서 손가락 4개 아래 지점, 관원혈을 2분간 눌러 복부를 따뜻하게 합니다. 둘째, 발목 안쪽 복사뼈에서 손가락 4개 위, 삼음교라는 지점을 2분간 눌렀다 풀었다 반복합니다. 셋째, 발바닥 앞쪽 오목한 곳, 용천혈을 1분간 지그시 눌러 숙면을 돕습니다. 그렇다면 이 루틴을 어떻게 30일 동안 이어가야 할까요? 1주차에는 매일 해보는 것, 그 자체가 목표입니다. 아직 몸이 크게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주차가 되면 아랫배나 발끝이 따뜻해지고 잠드는 시간이 조금 짧아집니다. 밤중에 덜 깨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3주차에는 몸의 리듬이 자리를 잡습니다. 아침이 한결 가볍고 낮에도 덜 피곤합니다. 자신감이 조금씩 살아나는 시점입니다. 4주차가 되면 습관이 몸에 완전히 새겨집니다. 단순한 동작이 삶의 일부가 되고 활력이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안전수칙도 꼭 기억하세요. 지압은 결코 세게 하지 마시고 통증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장이나 혈압, 당뇨, 혈액 문제 같은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압 중 심한 통증이나 어지럼증이 있다면 즉시 중단하세요. 이 루틴을 부부가 함께 실천한 분도 있습니다. 정광호 씨 62세 버스기사와 그의 아내 윤미경 씨 60세 주부입니다. 두 분은 매일 밤 나란히 앉아 5분 루틴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정광호 씨는 아침에 덜 피곤해졌고 윤미경 씨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생겨 마음이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함께 작은 문을 여는 기분입니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작은 습관을 이어가는 것, 그 꾸준함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31일만 투자해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몸의 스위치를 켜고 흐름을 열어두신다면 반드시 달라진 자신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3개의 스위치를 켜는 법을 함께 배웠습니다. 아랫배의 발전소 관원혈, 하체 순환의 펌프 삼음교, 회복의 샘 용천혈, 그리고 아침 단 1분 발가락 루틴, 거기에 식단과 생활 습관, 마음가짐까지 더해져졌습니다. 사실 방법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단 몇 분의 지압, 작은 식습관의 변화, 그리고 마음을 편히 내려놓는 연습. 이 단순한 습관들이 쌓여 여러분의 몸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한계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입니다. 길이 막혀 있으면 강물도 멈추지만 물길을 열어주면 다시 흘러갑니다. 몸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몸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당신이 당신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새로운 하루를 만들고 새로운 하루가 다시 한 달을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시간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부탁 하나 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혹은 짧게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